그 코로나 있는 동안 피해본 게 없고 오히려 수혜를 보면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시달리고, 어떻게 보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게 다른 종목들한테까지도 지금 다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산업들이 지금 뭔가 좀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 또 많이 빠진 거 네이버 하나 볼까요? 네. 네이버. 자, 그럼 이제 네이버가 오늘 네이버도 사실 그동안 좀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아오다가 요즘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쭉 그러다 보니까 더 네. 많이들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네이버 이제 살 때 안 됐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이거 지난주에 한번 했던 거예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아이고야. 네, 제가 지난주에 그렸던 그림. 여기 마지노선인데, 그거 깨면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니까 요쯤에서 방송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요쯤에서 요거 깨지면 여기까지도 내려오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것도 역시 이렇게 머리 어깨 쭉 나와서 이쪽으로 갔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이것 부분이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가 미국의 이제 성장주들 뭐 알파벳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좀 조정받는 거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하고 나서 버티고는 있지만 역시 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네이버가 특히 좀 덩치가 워낙 크고 역시 이제 성장주의 대표 주자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선호도가 떨어져 있죠. 특히 뭐 네이버도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에 뭐 상당히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네이버도 어느 정도 뭐 조정 받아도 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가슴이 아프겠지만 또 사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또 내려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꽤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역시 네이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컨택트가 됐다고 해서 특별히 수혜 볼 게 있어요? 네이버가? 컨택트가 됐다고 해서 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뭐 그럴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냥 코로나가 그렇죠. 코로나가 터졌다고 해서 특별히 피해 본 부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있는 동안 피해 본 게 없고 오히려 수혜를 보면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시달리고, 아무리 좋은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내도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면서 기관과 가격 조정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이버도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투매성 급락이 나왔죠. 이틀 동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도 개인적으로 추가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제 손님이 아까 야 이거 얼마 사야 돼? 그래서 내가 기다리세요 사모님, 33만 원 정말로 많이 빠지면 32만 원에서도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안 오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수급의 반전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세교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33만 원 부분을 좀 타겟 가격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오고 대반등을 주더라도 37만 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대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37만 원 부근에서 한번 잘라줬다가, 네, 그 다음에 좀 시장의 전환을 좀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 특성상 이런 네이버나 아까 다 말했던 종목들이 시장을 확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주가가 시장이 더 많이 폭락이 나와야지만 이들의 역할이 가장 강력해지거든요.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역할이 많이 좀 떨어져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지금 선호하는 것들을 계속 더 선호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는 좀 하반기를 노리면서 천천히 좀 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좀 올라와 있는 게 네.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올라와 네, 있네요. SDI 제가 지난번에도 이 SDI를 말씀드렸는데, 아니 맨날 엔트리 추천하고 좋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주가가 이상하게 못 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삼성 SDI에서는 투자자들이 성장을 못 본다, 증설이 없으니까 성장을 못 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SDI 증설을 한다라고 저도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유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수주도 받고 있고, 근데 계속 이제 원통형 전지, 네, 나중에 이제 각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특히 LG 화학은 화학분에서 실적이 서프라이즈 했었고,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내일 실적 발표 나오는데 정유 부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SDI가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종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주 섹터, IT 섹터 주도를 시장이 선호하지 않는 환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SDI도 제가 이거 그어드린 부분을 보시면은 하단에서는 지금 잘 지지가 되고 있죠. 지난번에 시장이 한 3,100선 이렇게 깨고 내려가고 막 이랬을 때
그때가 요 가격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SDI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좀 지수에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때 그 지수가 오면은 이 가격대가 오고 또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SDI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60일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바뀌는데요? 네, 근데도 지금 이제 21선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 가격대를 빠른 시일 안에 주가가 돌파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접점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반등하다가 말고 또 빠질 수가 있어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향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향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주가가 한번 세게 올라준 다음에 뭐 옆으로 긴다든지 변동성을 계속 위아래로 주면서 이 이평선들을 이렇게 하향하는 것을 약간 플랫하게 만들어주면서 반전을 꾀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하향 데드 크로스가 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신다라면은 일단 SDI 같은 경우는 67만 원대, 네, 67만 원대 강한 돌파와 함께 거래량도 실려줘야 되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 변화도 좀 있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하향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확 빠지면서 좀 60만 원도 깰 수 있는 확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래량이 다른 종목들보다 원사이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네요. 다른 종목들로 치면 한 요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하향에서는 저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는 게 반등하기가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뭐 투매할 사람 다 투매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얘는 그냥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에 지금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반전이 없으면은 뭐 만약에 여기서 확 급락이 안 나온다라면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평선들이 플랫해지면서 돌아가는 그 기간 조정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위아래로 그냥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면은 저 21선이랑 60일선 반전시키는데 2달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그렇게 걸릴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사실 삼성 SD와 관련해서는 왜 투자를 안 하시나요? 이거를 회사 측에 되게 궁금하게 질문하고 싶은데. 네. 근데 한다고는 계속 얘기는 하는데 시장에서 또 애널리스트들은 너무 좋게 쓰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니 애널리스트들이 무조건 2차 전지하면 최선호주 SDI 그래서 내가 진짜?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최선호주라고 말을 해도 가지를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큰 추세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인데 저희가 그냥 소위 말하는 뭐 상승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차 상승, 뭐 2차 조정, 그다음에 3차 상승, 이제 마지막 피날레. 까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 추세를 만들면서 가려면은 지금 이게 하락 1파, 반등 2파, 하락 3파 이렇게 되는데 이 3파가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여기까지 깊이 쭉 내려올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장이 뭐 지지부진하고 선호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 56, 7만 원대까지도 조정받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일단 열어놓고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큰 시세가 SDI는 끝났기 때문에 네, 그 큰 시세를 다시 다잡으려면은 실적에서 뭔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뭔가 이 섹터에 큰 변화가 생겨서 다시 가든지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는 아마 SDI 같은 경우는 그때 빠졌을 때가 싸긴 쌌었지만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삼성 SDI가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 배터리 공장을 좀 짓겠다 네, 이런 네, 어떤 네.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호재가 될까요? 괜히 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수요가 있으니까 지을 테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은 뭐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잖아요. 뭐 미국에 있는 포드랑도 이제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짓는다. 안 먹히더라고요. 주가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현재 주가에 모든 호재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해당 섹터가 지금 윈윈 하면서 올라가는 섹터였으면 호재가 강력하게 반영이 되겠지만 지금 시장이 이쪽 성장주 섹터에 반응을 안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와도 크게 반응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2020년 3월 이후로 상당히 올랐네요. 그 전에 그래프하고 좀 이렇게 얼핏 봐도.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세선도 제가 저거 주황색 선 그어드렸었지만 지금 거의 그냥 저희가 소위 말하는 1, 2, 3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락 조정 ABC 구간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아니 근데 사실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겹치는 게 다음 주에 제가 그 삼성 SDI 그 전 대표님을 모시고 진짜요? 인터뷰를 하는데 네네. 그때 얘기를 해주실지 한번- 모르겠어 민감해가지고 하여튼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왜 한번- 시설 투자와 관련해서 네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주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돼가냐고 지금 사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걸. 본인이 그냥 개미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지도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LG전자 한번 볼까요? 네. 하여튼 오늘 하락 주요 종목은 다 봐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LG전자도 지금 속이 다들 타셔가지고. 네. 제가 제 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계속 레포트가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레포트에 현혹이 돼요. 그래서 좋은데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 손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LG전자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아마 마그나랑 얘기 나왔을 때고 그렇죠. 자동차 전장 네, 쪽. 그다음에 이때가 휴대폰 뭐 매각한다고 설 나왔을 때고 근데 이제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이제 휴대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기 또 마그나 얘기 나오고 이러다가 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아마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휴대폰 철수하면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도 말씀드렸는데 매각하면 돈이 들어오지만 철수하면 돈이 일단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주가에 이미 실적 이상의 호재들, 마그나 호재, 그 다음에 휴대폰 철수 호재가 다 포함되어 있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떤 호재가 나와도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마그나가 나중에 애플카랑 계약을 했다라든지 수주를 받았다 그러지 그러면은 완전 변화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없는 상태라면은 LG전자도 지금 전장 쪽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장 쪽이 좋아지려면은 전장 쪽 수주를 계속 받아야 되고 일단 또 지금 자동차들이 잘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 그래서 그 부분이랑 좀 지금 어떻게 면에서 보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게 다른 종목들한테까지도 지금 다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산업들이 지금 뭔가 좀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지금 뭔가 답답한 이게 지금 그 쇼티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자동차 반도체. 그건 또 어떤 자연재해들이 또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맞습니다. 지금 삼성 그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한파 때문에 다시 가동되기 전까지 몇 천억의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일본에 있는 그 차량용 반도체 회사도 르네사스사도 이제 이번 달 말이면은 돌아가기 시작한다니까 조금씩 풀리겠죠. 근데 아무튼 LG전자도 가전 잘 팔리는 거는 더할 나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 다가오면은 에어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일단 LG는 생활가전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가전으로 버티는데 이제 휴대폰 접었고 이제 전장 쪽에서만 밀어주면은 이제 LG전자는 다시 재평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큰 그림에서 봐드리면은 제가 지금 선을 그어보면 여기는 그냥 눈에 딱 보이는 지지선이잖아요. 차트를 난 잘 못 보겠다 싶으신 분들도 이렇게 앞서 있었던 중요한 저점권들을 선으로 그어 보시면 이 가격대가 지지선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눈에 보이는 저항대도 딱 여기 있습니다. 지금 딱 보이시죠? 지금 하나 더 그어드렸습니다. 이 가격대 저항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항대와 지지선대의 한 중간 정도를 그어보면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죠? 네, 요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잖아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박스 움직이다가 박스 상단 실패하고 지금 박스 다시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 이 박스 하단이 뚫리면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물론 하락할 때 거래량은 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LG전자도 14만 원 부근이라면은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서 14만 원 부근이라면은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된 가격대 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반등했을 때 한 16만 원이 저항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16만 원대를 다시 돌파하면서 제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6만 원대 돌파해도 여기 17만 5천 원에서 계속 막히고 있었거든요. 이 가격대를 넘기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 하단, 중단, 상단에 맞춰가지고서 기술적인 트레이딩 대응을 하시면서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이슈가 변하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기금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태.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봐드린 대형주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외국인과 기관이 공동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이 일단 안 받쳐줘요. 정말 개인만 외로이 홀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반드시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 또 많이 빠진 것 중에서 또 뭐 있었죠? 오늘 너무 많이 빠진 것들이 많아요. 건설주 중에서 네네. DL이라고 아까 얼핏 보니까 좀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동안 상당히 오고 있었잖아요. DL은 오늘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컨셉 미달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DL ENC하고 이제 DL 이렇게 있는데 DL ENC는 건설 쪽 부분이고 DL 같은 경우는 화학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화학 부분 보시면 전방위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와요. 어제부터 보시면은 금호석유 초토화되고
대한유화 초토화되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버티다가 빠지고 이러면서 화학주들이 급락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화학주들이 경기 민감주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작년부터 화학주들이 일단 좀 차익실현 매도들이 요새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도 이제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사실은 좀 부담이 돼요. 원재료 가격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정유와는 살짝 좀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DL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이 나오면서 컨센을 미달하면서 좀 가차없이 하락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61선 이미 넘어갔군요. 네, 오늘 깨졌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왜냐면 60일선도 아직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21선도 일단은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DL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단기 여기하고 예, 쌍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쌍고점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DL은 앞으로 이 고점대 약 한 15, 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5, 6만 원 이제 10만 5천 원, 6천 원 정도.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잖아요. 특히 화학업종 전체가 돌았으면 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DL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갭 이론의 신봉자라서 모든 갭은 반드시 메꿔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갭이 여기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 하락갭은 나중에 매우러 어디까지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하락 그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여기 갭 저점까지. 그러니까 갭 약 한 저점. 10만 원 부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 시도하다가 10만 원을 돌파 못하면 얼른 매도하시고 다시 또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하락 이후에 추가 반등을 하는데도 이 갭을 못 메꾸고 되밀린다. 그럼 그때도 매도예요. 왜냐하면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가다가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만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음봉의 중간 정도 허리선이 약 92,000원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92,000원에서 93,000원 정도가 다음 반등 타겟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지금 뭐 단순히 음봉의 저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 드리잖아요. 네. 여기가 되게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이었었고, 뭐 여기도 보시면 고점이었었고, 여기도 고점이었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 하락 구간에서도 지지받고 또 상승을 했던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생각됐던 지지선 때인데 오늘 그냥 팍 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선이 깨지면 나중에 저항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처음 뭐 차트를 분석하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항상 강력한 지지선이 깨지면 그 강력한 지지선은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그 강력한 저항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가격대 정도니까 한 92,000원에서 93,000원 사이. 나중에 되반등할 때 수급의 변화 없고 여기서 또 막힌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점권이라든지 추가 하락했을 때 한 85,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된다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해 보이는 전략.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저도 뭐 차트를 분석하지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항상 매도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빠져야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안 빠지고 버티면 그때가 또 매수 자리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때는 항상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매도를 분할로 하시면은 항상 이렇게 빠졌을 때 피해를 안 보게 현금을 또 갖고 있다 보면은 또 다시 재매수를 해서 나중에 또 물타기를 해서 중간에서 반등했을 때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근데 아무튼 오늘 컨센닝보다 항상 미달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오늘 여기만이 아니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상대적으로 투신이나 사모펀드 많이 팔지만 연기금은 그닥 많이 팔지는 않았네요. 그러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개인들은 상당히 좀 많이 전까지는 샀고. 투신이라든가 보험, 금융투자 이쪽에 수급이 좋았네요. 매수권이 계속 들어왔었는데. 네, 화학 쪽이었었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선호가 많이 되었었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실적 보고서 훅. 실적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화학 업체들이 다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컨센이 또 높이 잡혔었던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오늘 급락은 안 했지만, 뭐 KCC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건자재 대장주잖아요? 네. 뭐 정말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3월 여기가 언제입니까? 3월 24일부터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죠?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70% 이상 올랐어요. KCC 같은 경우. 엄청나네요. 네. 건자재 섹터 대장이에요. 뭐 페인트면 페인트, 그다음에 뭐 창호면 창호,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뭐 기타 등등 해서 KC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볼 수 있겠죠. LG 하우시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아직도 뭐 더 많이 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이때만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KCC는 삼성물산 주가랑도 같이 간다. 삼성물산의 백기사 역할을 옛날에 계속 해줬었기 때문에 지분도 많이 있어서 삼성물산이 올라가면 KCC도 같이 많이 올라간 케이스가 많은데 근데 지금은 그거랑 가는 거는 아니고 예전에 그랬었다. 지금 이제 자체 실적 때문에 가는 거죠? 지금 건자재 섹터 너무 그렇죠. 좋아요. 지금 건설 주거들이 좋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미국에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짓느라고 난리도 났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지금 임대주택 공실률이 최저치라고 해요. 계속 지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건자재, 건설 기계, 건설 쪽들이 워낙 좋아요. 근데 지금 KCC도 근데 딱 느낌 안 와요? 어떤 느낌? 지금 제가 선 그어드린 거에서 좀 느낌 없어요? 지금 저거. 그러니까 저기가 저항선이 된다?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 KCC도 단기적으로는 올만큼 왔다. 네,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뭐 여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KCC가 계속 막힙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도, 16년도죠? 요 구간에서 막히죠? 그 다음 반등 시도하는데 여기 또 막힙니다. 두 번 상승 실패하고 나서 그냥 맨날 하락세를 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저점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 가격도 저항대인데 이 가격은 넘어섰잖아요. 근데 역시 직전 최대 저항대에 지금 임박하고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서 KCC 가지고 계신 분들도 1차적으로는 단기 좀 저항대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도를 한다라면은 역시 좀 비중 조절을 살짝 하시면서 향후에 좀 눌림목을 노려보시는 전략.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강력하게 살아있고요. 21선이랑 좀 이격이 있을 때마다 좀 줄이는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도 좀 이격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뭐 지금의 섹터가 계속 유효하게 가는 환경 조성이 된다라면은 뭐 갑자기 뭐 건조제랑 건설 섹터 막 계속 빠지고 있는데 오 이거 여기 21선 와서 사야 돼 이러면서 사는 거는 아니고 그 다음 선선 내려가는 건데. 네, 그 섹터주들이 잘 가고 해당 섹터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이 계속 유효한 상태 속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번 해볼만 하다. 가격적으로는 오늘도 사실은 안 깼잖아요. 네. 어제 장대 양봉의 중간 허리선 위에서 마감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만 놓고 본다라면은 KCC 같은 경우는 35만 원 부분 계속 잘 유지가 되면은 추세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시가 부분이었던 37만 원 부분 네, 이 부분에서는 좀 저항대가 단기적으로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수에 둘 수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주 회사면서도 건자재 쪽에서도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연기금 꾸준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지금 그러네요. 보시면 네, 기관 전체적으로 매수,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해주고 있죠. 개인들이 그동안 올라올 때마다 계속 팔다가 오늘 샀네요. 네, 그래서 계속 팔았어요. 차익 실현하다가 또 계속 올라오니까 좀 따라서 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줬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제 머릿속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서 또 KCC는 또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진 종목이라서 한번 봐드렸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또 많이 빠진 종목이 오늘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 저거 한번 보면 어떨까요? 오늘 그 MSCI 그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HMM하고 녹십자, 네. 하이브, SKC. 네. 근데 왜 다 똑같이 편입이 되는데 두 개는 상승하고 두 개는 떨어졌단 말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SKC는 2차 전지하고 화학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근데 H&M은 HMM은 정말 화끈했죠. 진짜 이 주식은 진짜 저도 잘못한 게 맨날 보면서도 잘 가는 거 빤히 보이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요. 무서우니까 그랬어. 너무 고점이라고 생각되니까. 이상하게 그 현대상선이라는 그 기억이 계속 와서 내가 이 회사는 이러면서 피해를 봤던. 네, 진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또 결국은 그런 종목이 이렇게 대박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상선 지금 뭐 운임 계속 올라가고 근데 현대상선 지금 배가 없어서 난리 부르스잖아요. 난리 부르스가 좀 그렇긴 한데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펜오션은 이제 원자재 쪽이 많고 이제 H&M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쪽, 이제 수출, 물동량 이런 부분인데 일단 뭐 최근에 그 뭐죠 수에즈 운하 사건도 있었었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 막 호재가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호재가 막 나오는데도 더 이상 상승을 못하는 구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H&M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아직 갈 자리가 많지만 H&M도 궁극적으로 강력한 저항대는 있다. 요 가격대. 네. 왜 이 가격대냐면 이건 기술적인 거니까. 좀 이게 땡겨서 한번 네. 봐주세요. 근데 큰 그림에서 한번 봐드릴게요. 큰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저점이죠. 지지받고 계속 올라가서 상승 시도하다가 실패 보고 여기 또 지지 실패하고 급락을 하잖아요. 급락한 이후에 되반등해서 여기서 또 상승 시도 실패하잖아요. 계속 하락을 합니다. 줄기차게 하락을 하고 감자하고 증자하고 계속 몇 년을 옆으로 기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호기를 만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어디서 걸리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54,5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구간이 최대 저항대다. 근데 이게 MSCI 지수 편입이 오늘 이제 리뷰가 있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날은 28일이에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그 변경되기 전까지는 잘 사다가 딱 변경되는 날짜를 지나고 나면 바로 매도. 네. 편입 수요가 계속 그동안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편입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편입하는 날짜에 맞춰서 따닥 팔고 사고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미리 사서 좀 놓고 날짜 지나면 막상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수가 들었던 부분으로 좀 차익실현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28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H은행 같은 경우는 53,000원대, 4,000원대, 뭐 5,000원대 그 언저리에 근접할수록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 한번 대비해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녹십자도 편입됐죠. 네. 아이고, 0으로 쌌네요. 녹십자. 네, 녹십자는 오늘 사실 초반에 악재 있었습니다. 실적? 아니요. 그 혈장 치료제. 아. 네네, 그거 이제 조건부 허가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아침에 그냥 훅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MSCI 편입 효과를 보면서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오늘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삼바도. 삼성바이오도 상당히 오른 것 같은데. 네, 그거 조금 이따 보면서 그럼 말씀드릴게요. 네. 네, 녹십자도 그래서 MSCI 지수 편입 효과. 근데 녹십자는 최근에 좋게 말하는 분들은 사실 혈장 치료제가 아니어도 녹십자는 계절적으로 2분기 지나면서 3, 4분기로 가면 기존의 이제 백신들,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백신들의 효과를 볼 때가 다가오거든요. 거기다 지난번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말한 게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만드느라고 기존 백신 만들 여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녹십자가 수혜를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좋게 움직였었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혈장 치료제는 실패 봤지만 뭐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모더나가 국내에 들어와서 유통을 하게 되면 녹십자가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때 기사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왔었는지 계약을 했다라고 그러는지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녹십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시면 일단은 큰 그림에서 그냥 이렇게 그림만 봤을 때는 크게 올라갔던 상승 추세는 깨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을 때도 이제 하락 조정보다는 박스권 조정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반전을 꾀하게 되는데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는 하락 조정이 끝나고 어느 정도 추세를 강화시키려면 40만 원, 40만 원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 이게 보시면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60일선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미 여기서 한번 데드크로스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데드크로스가 나서 계속 돌파 실패하고 한번 돌파했다가 왔다 갔다.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면 20일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터닝을 했잖아요. 저 빨간 선이 20일선입니다. 21선이 우상향을 하고 이 21선을 위아래로 넘나들면서 녹십자가 계속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제 61선을 돌파했단 말이죠. 근데 61선은 아직까지는 하향하고 있어요. 이 하향하고 있는 61선을 돌리기 위한 가장 큰 효과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플랫해지기를 기다리는 기간 조정이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특별히 악재만 없으면 조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뭐 한 60대 40 정도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오늘 연기금이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뭐 역시 그 MSCI 지수 편입 관련한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녹아들 자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뭐 이것도 약점은 있어요. 약점이라고 본다라면 이제 박스권 하단 부근이 33만 원. 제가 생각할 땐 녹십자는 항상 33만 원대 들어오면 사고 38만원에서 40만 원 언저리 가면 매도하고 이게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룰이 깨질 때가 항상 조심할 때겠죠. 이제 앞으로 녹십자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은 33만 원이 깨지면 오히려 좀 리스크 온이라고 봐주시면, 왜냐면 이게 저점이 계속 올라가줘야지 좋지 저점이 올라가다 말고 다시 내려오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3만 원을 지지대로 하는 투자 대응이 좀 필요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40만 원에서 41만 원 부근 거래량 좀 실어주면서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한 45만 원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아까 저희 삼바 얘기했으니까 한 개만 더 볼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올라가고 있죠. 네, 아니라고 하는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이자 건 때문에 그러죠. 네, 맞습니다. 한경에서 지난번에 한번 현대차도 한번 헷갈려 한번 뒤집어 놓더니만 이번에 또 삼성바이오도 한번 뒤집어 놨잖아요. 뭐 아무튼 뭐 기사는 먼저 접했고 뭐 취소할 수가 없어서 나오고 중간에 이제 뉴스가 다시 나왔다고는 하긴 하는데 아니라고 그런데도 일단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삼바는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리스크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후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사가 리얼로 리얼해요? 나왔어요. 네, 내용이 너무 리얼했어요. 뭐 송도에 있는 공장을 증설해서 라인을 이미 지금 깔고 있네, 뭐 이래가면서 뭐 그다음에 거기서 맞출 수 있는 게 뭐 5억 병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수치가 리얼하게 나왔잖아요. 이게 뭐 찌라시급이었으면은 뭐 계약을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한 줄 정도였을 것 같은데 너무 기사가 리얼하다 보니까 아니 땡굴뚝에 용기 나겠어? 뭐 이런 생각도 좀 주가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업체가 또 화이자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정부에서 다국적 기업이라 국내 업체가 뭐 생산을 계약을 해서 생산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정부에서 운을 좀 띄워줬죠. 네, 예,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아, 그래서 결국은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선택했는데, 화이자라는 게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이랑 또 화이자랑 또 관계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화이자 물량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정부랑 연결도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역시 화이자면은 가능성 좀 있겠다. 근데 사실 그때 삼바도 우리 라인 쉬고 있는 게 없어서 못 만들어줘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말은 좀 더 변하는 지켜봐야 거니까 되겠죠?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추세는 그림으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네. 저점은 올라가고 상단은 이렇게 막혀 있죠. 그죠? 이게 수렴되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하단선, 제가 그어드린 이 하단선을 이탈하면은 그 추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겠지만 이 하단선을 따박따박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로직스는 뭔가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는 그림. 저 상단 막혀 있는 부분, 뭐 88만 원 부분 뭐라고 본다라면은 그 상단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면은 여태까지 막힐 때 계속 이렇게 시도하면서 보냈던 이 구간 조정만큼 더 강력하게 갈 수도 있다.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발산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바는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편입돼 있던 거 좀 하이브하고 SKC가 있죠? 네, 하이브도 있었죠.